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이제 인사행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수업 통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인사행정 크게 세 번에 나누어서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3일 동안 인사행정 마무리할 거고 기분 좋게 재무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124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24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선지는 산출의 기록법, 프로덕션 레코드라고 얘기했죠. 산출의 기록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실 기록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요 조건 기록법과는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125번이요. 두 표식 평정 촉두법의 단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연쇄 효과입니다. 연쇄 효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126번,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한다. 이럴 때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선입견에 의한 오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7번이에요.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나 관대화의 경향을 시정하고자 한다. 시정하려고 한다면 강제 배분법을 써야죠. 강제 배분법처럼 상대평가 기율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써줘야지 자기평정법, 내가 스스로 나를 평정하는 건데 요거는 현재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27번 X가 됩니다. 자, 128번이요. 근무 성적 평정상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해서 관대화나 엄격화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오류는 총계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129번이요. 근무 성적 평정 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언제나 나쁜 점수를 주게 되면 이거는 규칙적 오류죠. 엄격화 경향은 나쁜 점수를 주로 주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규칙적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언제나라는 표현 중심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자, 130번입니다. 피평정자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아서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요거는 우리가 정규분포 이탈의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강제 배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131번입니다. 시간적 오류는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31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132번입니다. 연쇄 효과는 두 표식 평정 촉두법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정하는 피평가자별 평정보다는 평정 요소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평가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평정 요소 동일한 것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평정 요소별 평정, 이걸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죠. 132번은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30번입니다. 3번입니다.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모른다. 그럼 보통 중간 정도의 점수를 그냥 무난하게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집중화의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3번은 맞는 선지고요. 다면평정, 아시겠지만 다면평정은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 고객,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평정법이고요. 135번 중요 사건 기록법. 스스로 근무 실적을 보고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피평정자에게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적 오류, 시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5번 요거는 현재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다면 평정의 제일 큰 문제. 그래요. 업무 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137번 다면 평정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게 분명히 장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평가하니까 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인간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객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어서 제가 이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객관성과 신뢰성이란 표현은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38번이요. 다면 평가는 다수의 평가자들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 평가자의 오류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기는 하나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체제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138번은 그래서 X입니다. 139번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140번 근무 성적 평정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 피평가자의 사전 협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평가하기 이전에도 그리고 평가의 내용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실제 능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141번. 우리나라의 직무성과 계약제를 통해서 평가하는 직급은 아시겠지만 고위공무원단과 4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실국장 등과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식적인 성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141번은 X고요. 142번 역량평가 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아니요. 우리 역량평가는 아시겠지만 고공단 진입할 때 역량평가하고요. 4급 과장급으로 차장 과장급으로 승진할 때 이때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5급 신규 임용 대상자가 아니라 4급 승진 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럴 때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42번 X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와 공무원 채용 시험 성적 사이의 일치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근무 성적과 시험 성적의 일치성이 높다는 건 측정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바로 기준 타당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3번 맞는 선지고요. 144번 역량평가 대조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아니죠.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서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44번 X 역량은 그래서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라 가장 고성과자, 제일 잘하는 사람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기준으로 내용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45번은 그래서 X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31강에서 정리했었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공무원의 사기 부여를 위한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 또 선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현장 수업에서도 보고요. 자, 현장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내일 아침에 굿모닝 행정학은 일요일이지만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